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혹시 장 보러 대형마트 다녀오셨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나 PCR 결과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됐죠. 네, 이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방침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일단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새해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매우 나빠지면서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앞서 감염된 가족 또는 지인과 접촉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한우 사육 수가 급증하면서 솥값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솥값 폭락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사랑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이 전북 지역에서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41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네, 새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질도 매우 나빠지면서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보무 기자, 전북 지역 미세먼지 상황 어떻습니까? 전북은 수도권, 충청권과 함께 미세먼지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대기 정체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9일 정읍과 김제 등 서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데 이어 10일엔 올해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조치로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운영 시간과 가동률이 단축됐습니다. 산업단지 점검엔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또 건설공사장은 살수차를 운영하고 방진덮개를 씌워 먼지 날림을 방지했습니다. 특히 전북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잿빛 하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는 언제쯤 거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는 11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가 원활히 확산하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보통으로 예상되는데요.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가능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KF94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외출 후엔 손 씻기와 세수하기 등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 필터도 점검한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북은 10일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영하권을 맴돌 것으로 보여 한파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보무 기자였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9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5명, 군산, 김제 각 19명, 익산 13명, 정읍 9명 등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앞서 감염된 가족 또는 지인과 접촉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전주 모 어린이집과 완주 산업단지, 김제 가족 모임 등과 관련한 확진자도 추가됐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지역예술인 4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다만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제외됩니다. 도는 대상 예술인에게 설 명절 전까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네, 최근 전북을 비롯한 전국 한우 사육 두수가 급증하면서 솥값 하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해마다 사육 두수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축산 농가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솥값 폭락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창 지역에 위치한 한우 사육 축사입니다.
700여 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에서는 최근 소를 늘리지 않고 토축을 통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료값이 지난 2020년 1월 1kg 기준 398원에서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해 10월에는 484원으로 20%가량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축값이라든지 사료라든지 현재 시세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두수를 많이 저축적으로 많이 쏠리는 편입니다. 서로 팔아서 그쪽으로 많이 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277만 마리였던 전국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난해 341만 마리로 적정 사육 두수인 290만 마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3년에는 361만 마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도 해마다 사육 두수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지난 2016년 34만 마리였으나 지난해 43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오름세를 보이던 한우값은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후 10개월 된 암소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 기준 한 마리당 420여만 원 선에 거래됐으나 지난 4일 기준 370여만 원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처럼요, 사육두수가 늘어나게 되면 소값이 떨어지고 한우 번식 농가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사료값 부담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한우 사육두수가 줄게 될 것이고, 그 후에는 한우값은 또다시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한우 농가와 축협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사육두수 조절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우 농가들의 사육두수 대형화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고기 수요가 늘면서 과잉 사육으로 10년 전 소가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 송아지 입식 감소 정책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조절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0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에 관심을 두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현안 간담회에서 강소권 메가시티 선정 등으로 낙후된 지역 상황을 극복하려는 전북도의 노력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이 언급한 강소권 메가시티는 광역시가 없어 국가균형발전 구상에서 소외된 전북과 강원, 제주도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북도는 이 자리에서 강소권 메가시티를 포함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금융산업 육성 등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이 10일 순창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행복한 순창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는 무너진 장류 산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장류의 고장 순창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떠도는 무소속 출마 소문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사랑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이 전북 지역에서 목표액을 넘어섰습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0일 현재 모금액은 77억 2천여만 원으로 온도탑 수은주는 105.1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41일 만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998년 연말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 24년 연속 10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우체국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해보험 지원에 나섭니다. 남원시는 남원우체국과 공동으로 저소득 주민의 재해 대비를 위한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청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험은 재해나 상해로 인해 사망이나 수술, 입원 시 위로금 등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항목들을 적극 발굴해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과거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이던 전북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가운데 향후 공천 경쟁에서의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도내 정치권에서 민주당 탈당 인사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많은 유형은 안철수 바람이 호남에 불었을 당시 민주당 계파 싸움에서 국민의당을 창단해 당선된 이들입니다. 다음 유형은 공천 불복 탈당 인사로 민주당의 당원에 따라 복당이 막혀 국민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을 선택해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무소속형도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공천 대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거나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생당이 사실상 와해된 이후 무소속으로 옷을 갈아입고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들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특히 선거 과정에서 현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과 씻기 어려운 악연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들의 갈등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라는 공동 목표로 당분간은 가려질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선 이후에는 단체장 공천을 둔 도내 정치인 간 계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선이 반년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천권 획득의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인 권리당원 모집에 있어서도 복당 인사들은 비교적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임실군이 무주택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임실군은 장기 임대주택 입주에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입니다. 부안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협조한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경찰과 군청에 따르면 군 통합관제센터 관제 요원들은 절도와 실종 사건 등 20여 차례에 걸쳐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군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700여 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모두 14명이 3교대 방식으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